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이제 기초 정보 관리 끝났고,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이제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분개는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요 메뉴의 입력 방식에 따라서 거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능들은 각한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일단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설명하고 추가로 나머지 것들 부수적인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 보시면 출금 전표 따라하기 이렇게 돼 있죠. 자, 회사는 최대리인데 날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는 1월 2일이고 용궁 가든에서 본사 직원이 회식을 했는데 식사 때가 현금으로 나갔어요. 자, 이게 이제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분개를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고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 생긴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지금 이제 이 분개는 뒤로 가서 쭉 공부하실 거니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요런 형태야. 요렇게 생긴 걸 보고 지금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출금이라고 한대요. 출금, 돈 나가는 거래. 또 돈이 들어오면 입금. 그래서 이런 전표를 이제 출금 전표라고 하는 종이를 찾아서 적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입력을 하고 종이를 출력하니까 전표의 종류에는 이렇게 출금 전표라는 게 있고 입금 전표라는 게 있고 대체 전표라는 종이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래가 생기면 예전에 손으로 지금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출금 전표를 뜯어. 그래서 이게 출금 전표라는 종이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 전표 자체가 출금 전표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래, 즉 현금이 나가는 거래에만 쓰는 종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은 이미 이 종이를 뜯는 순간 현금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 이름만 쓰면 되는 거야. 복리후생비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왼쪽 오른쪽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표는 돈이 나가는, 현금이 나가는 거래인 출금 전표,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인 입금 전표,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양쪽 다 쓰는 대체 전표,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래가 생기면 이제 출금 전표라는 걸 뜯었다 치고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발생한 날짜가 1월 2일이죠. 그럼 1월 치고 곧바로 2일을 쳐도 되고, 또는 날짜를 계속 바꾸면서 입력하고 싶으면 내려갔다가 2일을 쳐도 되고, 뭐 이런 방식. 또는 월이 바뀌면 나가야 되니까 이걸 눌러가지고 처음부터 1월부터 12월 이렇게 눌러서 1월 1일, 뭐 2월 1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변경이라는 버튼 눌러서 월별로 입력할 거냐, 연도를 다 할 거냐, 본인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일단 일 치고 날짜가 2일이죠. 하고 이제 구분이 있어요. 이 구분에 보면 하단에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요 2개가 이제 대체 전표거든요. 차변 대표.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발생한 거래가 방금 봤듯이 오른쪽에 돈이 나가. 그리고 이쪽에 계정 과목이 하나야. 복리후생비. 그러면 출금 전표라는 종이를 뜯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출금으로 입력하면 출금 전표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금 전표를 뜯었다 칩시다. 이렇게 뜯었어. 그리고 이쪽에다가 또 현금 적을 필요 있겠어? 얘 자체가 오른쪽이 현금이라는 얘기니 돈이 나갔다는 거니까.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이름만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을 여기 있는 금액대로 32만 원 이렇게 적으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이 종이를 출력을 시킬 거니까, 자, 이런 형태구나. 그럼 여기서 구분을 1번 눌러요. 출금. 출금을 눌렀다는 얘기는 출금 전표를 골랐다는 얘기고 오른쪽이 현금이 끝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때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은 오른쪽 현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안 돼. 지금 오른쪽이 현금인데 또 현금을 왼쪽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이 안 되죠. 지금 처음 하시니까 이 출금을 딱 누른 순간 이쪽이 현금이라고 이미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골라야 돼? 이쪽 걸 골라야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차변 거를 고르는 거야. 자, 직원이 식사를 해서 이걸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그럼 복리 2자리만 쳐요. 자,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책에는 F2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복리를 치고, 찾아서 엔터를 치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메뉴에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름 2자리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 그러면 복리자가 들어간 계정 과목이 모두 다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제조경비, 도급경비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800번대 하나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름 같은 거
절대 필요 없다. 이제 회계 1급에 가면 요 번호와 요 번호를 골라서 쓰기도 합니다. 제조업자니까 우리는 무시하고 요 나머지 500법도 600, 700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제조업이나 뭐 도급공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골라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식사를 했느냐를 알고 싶으면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식당 찾아서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만들 때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 거래처 원장에다 만들어야 돼. 아니, 거래처 등록에다 이미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은 뭐 어쩌다 밥 먹는 데고 거래처 원장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냥 건너뛰면 되죠. 입력 자체도 안 해도 되고. 시험에서는 입력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은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 정도는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죠. 직접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건너뛰면 돼요. 시험에서는. 근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지 않고 이 메뉴만 보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쓸 것 같으면 계정 과목 및 저기 등록 골라가지고 미리서 여기 직원 회식 때 뭐 5번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겠고, 자격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때그때 쓰는 게 아니면, 자주 쓰는 게 아니면 본사 직원 회식 때라고 그냥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는 실무상 필요할 때 회사를 자기 회사 직접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만 원 플러스 키 누르면 1000단위씩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자, 차변에만 커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분기가 끝난 거야. 즉 내가 출금을 골랐기 때문에 오른쪽에 현금은 이미 고정이 됐으니까 이쪽에다가 뭘 칠하는 거야?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을 칠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금액은 양쪽 똑같을 거니까 한 줄로만 보이고, 이쪽 보면 사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 보고 출금 전표로 하는 거예요. 즉 오른쪽이 대변이 현금이야. 그리고 이쪽이 한 줄짜리야. 그럴 때 왼쪽 오른쪽 누르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1번 누르면 분계가 쉽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입금 전표 따라하기 볼게요. 날짜가 이제 2월 5일이에요. 광주 상사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판매 대금 250만 원을 정금 전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 이걸 분계를 하면 이렇게 한대요. 현금 받았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왼쪽에 현금.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란 채권이 없어진 거야. 자산의 감소. 지금 이 분계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배우실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여기 돈이 들어오는 거네. 그럼 여기가 이제 입금이라고 하는 입금 전표를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 종이 자체가 입금이라는 얘기는 왼쪽이 현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름만 쓰는 거야. 양쪽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 250만 원 이렇게 하면 아, 현금으로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입력할 때 이제 날짜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나갔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게 이런 게 귀찮으면 1월부터 12월 하고 그냥 바로 2월 5일 이렇게 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씩만 보기 위해서 바꿀게요. 날짜 2월 달 갈게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현금 잔액 있죠? 이 현금 잔액이 어디서 불러오는 걸까? 1월 달에 418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이 시작할 때 450만 원이었거든요. 450만 원. 근데 32만 원 썼으니까 여기서 32만 원을 빼니까 지금 현금이 418만 원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알려준 거냐? 내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우리 회사가 작년에 쓰고 남은 현금이 450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걸 2월 받아서 쓰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금액이 줄고 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 바꿀게요. 2월 5일. 안 치고요. 여기 치면 여기를 안 쳐도 된다는 얘기겠지. 자, 5일 쳐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이 현금이야. 그리고 오른쪽이 한 줄짜리야. 그러면 이제 입금 전표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이거 숫자로 칩니다. 한글로 치는 게 아니라 2번 눌러. 그러면 지금 왼쪽이 현금이기 때문에 오른쪽 계정 과목을 칠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현금 또 치면 되겠어요? 그럼 왼쪽 오른쪽 다 현금이잖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계정 과목인 오른쪽 거 이걸 보고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니까 다 배우면 될 거니까 지금 상관없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씁니다. 엔터 쳐. 그리고 뒤에 다 배우겠지만 외상 매출금은 남한테 받을 수 있는 채권이거든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남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기록해 놓겠어요? 안 기록해 놓겠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누가 얼마를 외상을 했는지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즉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거래처 입력하는 방법도 책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뭐 F2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광주라고 치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가장 빠른 방법은 이름 두 자리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있으면 찾아져요. 없으면 새로 만들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런 기능들은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모든 메뉴 다 똑같아요. 계정 과목 이름 모르겠으면 두 자리 치면 되고, 거래처 이름 모르겠으면 번호 모르겠으면 이름 두 자리 치면 돼. 그런데 바로 전 시간에 무슨 설명 한번 드린 적 있냐면 이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를 작업할 때 여기다 놓고 거래처를 찾으라고 이름 두 자리 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지. 유일하게 이 메뉴만 F2 키를 누르고 찾아야 된다는 거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름 두 자리 치고 거래처를 걸어요. 광주 엔터. 그 다음에 이 적요도 자격시험에서는 필요 없지만 뭔 적요냐 이게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구나. 그리고 여기 자주 쓰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회수했네 1번 이렇게 눌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상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지. 자, 왼쪽이 현금이니까 오른쪽에 커서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를 회수했냐? 250만 원을 회수했어요. 2500 플러스 엔터. 그럼 분계가 끝난 거야. 즉 왼쪽이 현금이고 오른쪽이 한 줄짜리일 때 입금 전표를 고르면 이미 이쪽은 세팅이 끝나 있으니까 너는 이쪽 계정 과목에다는 오른쪽 것만 쳐라. 그러면 양쪽 금액 똑같을 거니까 한꺼번에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뒤에 또 배우겠지만 채권인 외상 매출금, 뭐 채무인 외상 매입금들은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가 돼요. 자, 거래처 원장 살짝 볼게요. 자, 거래처 원장에 가보면 날짜를 엔터 1월 엔터 엔터 치고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치고 엔터 치면 모든 거래처가 걸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도 한번 보셨죠? 여기 전기 2월은 어디서 해주는 거야?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작년도에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광주상사가 1250이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놔야 이제 받아내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그 첫 출발점이 거래처별 초기 2월에다 걸어주는 거. 그 다음에 증가가 생기거나 감소가 생기면 방금처럼 전표 입력 도중에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야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 여기였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하는 이유가 뭐냐? 거래처 원장에 전기 2월 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 왜 자꾸 거래처를 걸어야 되냐? 그러면 관리가 안 되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채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전표가 입금 전표예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죠. 이제 418에서 자, 이 두 가지 형태를 뺀 나머지 전표를 입력할 때 이제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자, 3번에 대체 전표 볼게요. 날짜는 3월 15일이고 상품을 사왔어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 나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줘요. 자, 이걸 분계를 하면 지금처럼 해요. 보니까 지금 이거 이해 안 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왼쪽에 적은 거예요.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어요. 일부.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대. 이게 부채야. 그래서 오른쪽에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한 줄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금 전표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 10만원짜리 하나 끊고 40만원짜리 하나 끊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 3번 차변을 누르고 왼쪽 걸 치고 4번 대변을 누르고 오른쪽 걸 치고 그래서 양쪽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체 전표란 얘기야. 그러니까 실무사항을 종이를 가지고 입력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대체 전표라는 종이를 뜯는 거야. 이 대체 전표는 양쪽이 갈라져 있거든요.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이렇게.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행할 때는 지금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날짜 바꿀게요. 3월 15일. 분계의 순서는 왼쪽이 먼저, 오른쪽이 먼저 상관없어요. 알 수 있는 쪽을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쪽을 먼저 쓰면 돼. 왼쪽이 상품이었죠. 차변이라고 눌러요. 3번이에요. 3번. 오른쪽 4번. 3번 누르고 상품이라고 칩니다. 이름 두 자리. 코드번호 모르니까. 그리고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금액은 50만 원이야. 500 플러스 이렇게 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 대차 차액이라는 나이에 숫자가 떠요. 출금 입금은 양쪽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한쪽만 치면 동시에 찍히는데 얘는 왼쪽을 치면 이렇게 보이는 여기는 좀 플러스죠. 이렇게 있는 상태는 차변이 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양쪽 다 맞아야 끝나는 거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차변이 커요. 그리고 날짜를 칠 때 여기 15 쳤는데 또 여기 15 치지 말고 엔터키를 쭉 쳐봐요. 그럼 다 복사가 돼버려. 그래서 엔터 치고 아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이제는 대변을 쳐야지. 대변 4번을 누르시면 돼. 4번에 현금으로 10만원 나갔거든요. 현금 치고 자, 자동 계산 기능에 의해서 가득 찼죠. 숫자가 10만원이잖아. 그럼 10으로 바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대차 차액이 아직도 차변이 40만원 큽니다. 지금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40, 10이잖아. 여기가 아직도 40 크다고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기 써서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일일이 일명하려면 엄청 짜증나겠죠. 이거야 숫자가 암산이 되니까 하지만 어려운 숫자들은 그런 계산기 기능을 쓰지 말도록 지금 아직도 차변이 크네요. 엔터키 쭉 쳐봐요. 여기 대변까지 복사 받으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은 외상 매입금이라고 한대요. 그럼 외상 엔터 치고 매입금을 찾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도 외상 매출금처럼 내가 남한테 갚아야 될 것도 얼마를 갚아야 될지 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채무라고 하는데 이래서 얘도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입력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갚았냐, 누구한테 사왔냐면 서울 상사래. 서울이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거래처 찾아서 치고 양쪽이 딱 맞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좀 늘려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라고 뜨는 거야. 이렇게 생긴 상태는 대변이 큰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전표를 끝내면 안 되죠. 차대가 안 맞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럼 나가면 막아요. 대차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다시 뭘로 할까? 계산하기 복잡하면 이 스페이스바를 눌러버리면 양쪽 차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숫자가 쉬우면 그냥 손으로 쳐도 되는데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전표 현금이 있긴 한데 한 줄짜리가 아니고 현금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럴 때는 대체 전표를 쓰는데 3번 차변을 눌러서 왼쪽을 치고 4번 대변을 눌러서 오른쪽을 치고 아니 오른쪽 하나 치고 왼쪽 치고 오른쪽 치고 상관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그냥 양쪽을 다 채워서 이렇게만 맞추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표의 형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출금 전표 1번, 두 번째가 입금 전표, 세 번째, 네 번째. 여기는 대체 전표, 차변, 대변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출금 전표라는 얘기는 오른쪽이 현금으로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니까 이쪽 걸 골라라. 입금 전표라는 것은 왼쪽이 돈이 들어온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쪽 걸 골라라. 얘는 이쪽 것도 고르고 이쪽 것도 골라라. 이런 형태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한 양식에 따라서 전표를 출력해 보면 얘는 출금 전표라고 찍혀서 나오고 얘는 입금 전표라고 찍혀서 나오고 얘는 대체 전표라고 찍혀서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분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계를 하기 위해서 뭐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뭐를 상품이라고 하고 뭐를 형변하는 걸 열심히 배워서 지금 이 세 개 있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이렇게 하셔도 돼. 방금처럼 이렇게 출금 전표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 근데 대체 전표를 출금 전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입금 출금 쓰지 말고 그냥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오른쪽에 뭐 왼쪽에 뭐 이렇게 적응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 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수한 기능들이 책에 설명이 돼 있고 하는데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다시 교재에 있는 내용물을 천천히 설명해 보면 첫 번째가 여기 날짜 입력하는 방법이죠. 월, 일 이렇게 쓰고 갈 거냐 나는 연도를 그냥 처음부터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꺼번에 다 치고 갈 거냐 그러니까 월 치고 일 치고 갈 거냐 그냥 월은 일단 건너뛰고 일만 치고 갈 거냐 아니면 일도 아예 안 치고 갈 거냐 같은 날 계속 입력할 때 쓰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주 쓸만한 게 이 전표를 입력하다가 이제 아닌 걸로 가볼게요. 어차피 지울 거니까 6월 달쯤에 가볼게요.
자, 6월 1일 날 출금 전표 복리 후생비 하고 800번을 썼다 칩시다. 금액 1,000원. 자, 그리고 날짜를 쭉 이렇게 엔터키 누르면 계속 복사가 돼요. 전표를 빨리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기능이거든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번호야. 번호에 이 전표 번호는 커서가 안 들어가죠. 6월 1일에 첫 번째, 1일에 두 번째, 1일에 세 번째, 1일에 네 번째 전표라는 뜻을 하는 거고 날이 바뀌어요. 2일 날 쭉 엔터키 누르면 다시 6월 2일에 첫 번째 전표, 두 번째 전표, 세 번째 전표 이런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전표를 커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 근데 이제 간혹 그리고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은 모든 메뉴에서 삭제는 F5키 삭제예요. 이게 F5키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그냥 이렇게 지우면 돼요. F5 눌러볼게요. 엔터. 근데 삭제한 것을 내가 잘못 삭제했다. 이 시험에서 이런 기능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삭제한 데이터 눌러가지고 요거를 다시 복구를 누르면 돼요. 복구 누르면 다시 살아나. 완전히 휴지통 비워버리면 완전히 사라져. 뭐 그런 기능 정도까지만 우리가 삭제할 필요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능도 있냐면 다시 내가 이제 10일 쳤다 칩시다. 10일 날 이렇게 하고 19일 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봐요. 나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6월달로 껐다가 보니까 전표가 입력한 순서대로 되지 않고 날짜별로 자동 정렬이 되죠.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전표 입력하다가 뭐 빠지면 그냥 여기다가 3일자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럼 나갔다 오면 자동으로 정렬이 날짜별로 돼. 근데 이 기능이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보면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일자별로 하겠느냐 입력순으로 하겠느냐. 입력순으로 누르면 가장 최근에 입력한 것부터 정렬이 돼. 또 이거를 날짜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날짜별로 정렬도 됩니다. 이런 기능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전표를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책에 다 써 있어요. 제일 순서는 뭐야? 전표를 입력하던 도중에 거래처를 등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거래처 등록에 가서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다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그 거래처를 찾아서 이름 치면 돼요. 이렇게 찾아서. 근데 왔다 갔다 하기 싫다. 그러면 여기서 입력할 때 키보드에 플러스 키를 누르거나 또는 동그라미 00000을 누르거나 다른 기능도 있어요. 여기다 이제 부산 이렇게 쳐봐요. 부산을 쳤더니 없으니까 102번으로 등록하실래요? 하는데 이 번호가 자,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7,999번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그 사이 중에 가장 빠른 번호야. 내가 101번 쓰고 있잖아. 101번과 201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중에 가장 빠른 번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번호를 부여받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나는 301번으로 하고 싶은데 301로 바꿔요. 끝나버렸죠. 추가로 더 등록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컷을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리 내려가면 돼. 아, 부산까지가 아니라 부산 상사야. 이렇게. 그 다음에 걔 인적사항 다 쭉 치고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는 도중에 거래처를 바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메뉴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전표 입력하는 도중에 부산 상사 등록돼 있잖아. 여기 와서 하고 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입력하다가 그냥 바로 만들어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삭제할게요. F5 엔터. 자, 거래처를 만들었는데 거래처를 지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삭제하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지웠죠. 301번 이렇게 하는데 301번 다시 만들고 싶어. 무슨 메시지가 쭉 뜨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301번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쓰고 있는 번호야.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거든. 이거를 완전히 비워야 301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실무하시다가 이상하다 그러면 뭐 이런 메시지 나올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아까 이 전표도 마찬가지죠. 삭제한 전표 완전히 지우고 싶으면 삭제를 하거나 휴지통을 비워버려요. 아니면 그냥 복구시키거나 뭐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뭐 이 카드 등 사용 여부는 자격시험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메뉴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표를 삽입하는 기능 이런 거 거의 쓸 일 없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다 지워볼게요. 완전히 삭제할게요. 완전 다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실동 꼭 비워야 되느냐? 시험장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입력을 잘못했다가 그냥 지우면 지우는 거야.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간혹 분계를 잘못하다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자, 1일날 차변의 상품 뭘 설명하려면 잘 봐보세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고 분계를 끝냈어요. 2일날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이렇게 만원. 자, 그리고 나갔다가 일반 전표 다시 가볼게요. 5월달에 했나? 6월달에 했구나. 자, 여기 보니까 이게 현금이 아니야. 현금이 10만원밖에 안 돼. 10만원. 이렇게. 그리고 1일자로 아까 봤던 세 번째 대체 전표 보듯이 외상 매입금이고 서울 상사야. 이게 40만원이야. 자, 이렇게 하면 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차변에 이거, 대변에 이건데 잘 보니까 전표 번호가 달라. 자, 6월 1일자 다섯 번째 전표란 얘기죠. 아까 하나, 둘, 셋, 넷 개 다 삭제했다가 다 사라졌으니까 얘가 한 전표고 얘가 얘 자동으로 번호 붙어버렸네. 뭐 자동으로 이렇게 뭐가 내용물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자동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연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다시 자, 아까처럼 딱 한 전표가 돼서 붙으면 좋은데 얘가 이 두 개가 한 전표, 얘가 한 전표라고 번호가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커서가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번호 수정 버튼을 여기 눌러가지고 컷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5하고 엔터를 쳐서 한 전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는 묶였잖아,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뭘 또 하려고 하면 계속 커서가 일이 들어가. 여기 번호 수정 들어있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못 들어가게 하려면 번호 수정을 눌러버리면 커서가 이제 다시 안 들어가요. 요 기능 정도만. 즉,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 하나의 전표로 묶여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고 이 하나가 다른 번호가 부여돼서 이쪽에서 혼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야. 얘는 대변이 큽니다. 그래서 양 위쪽이 마이너스. 얘들은 차변이 큽니다. 그래서 위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전표를 출력하면 전표가 두 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전표 하나, 이쪽에 있는 전표 하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 강제적으로 번호 수정 버튼 이걸 눌러가지고 번호를 강제로 맞춰서 한 전표가 되도록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재에 참고 쪽에 써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명 다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다룰 건데 그다지 뭐 메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분계만 잘할 줄 알면 돼요. 전표 다 깨끗하게 지울게. 삭제한 데이터 일정 비우기.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전표는 1월부터 3월 이렇게 치면 딱 1월 1일 전표 하나,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차대변 전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표 출력이라는 메뉴를 볼게요. 이 전표 출력은 자격시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시험만 합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실제 회사에 가서 입력을 하면 전표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실무상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표라는 거에 대한 설명, 입금 전표라는 게 있고, 입금 전표는 색깔이 빨강색으로 돼 있어. 출금 전표는 파란색으로 돼 있어. 그 대체 전표는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전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종이를 사다가 아까처럼 출금이야. 그러면 출금 전표를 뜯어가지고 그냥 보세요. 이름 하나만 쓰잖아. 왜냐면 오른쪽이 현금이니까 왼쪽 거만 하나 딸랑 쓰면 돼. 입금이야? 그럼 왼쪽이 현금이기 때문에 오른쪽만 하나만 찍고 뭐 이름 쓰면 돼. 그런 종에다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체 전표야. 그러면 이 전표로는 양쪽을 다 쓰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무상은 이 종이는 이제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방금처럼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를 출력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영수증 붙여가지고 이렇게 출력해서 뒤에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능을 이제 어디서 하는가 볼게요.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표 입력했죠? 그럼 전표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 전표 출력 버튼 눌러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1 엔터 뭐 엔터 치면 끝까지 다 잡힙니다. 엔터 다 쳐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된 전표가 다 보여요. 이거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체크하고 인쇄 버튼을 눌러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인쇄 이 화면 조회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수증 붙인다는 얘기야. 회사에서.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그냥 전표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개를 했으니까 분개한 내용을 계속 분개장에 넘겨 적어야 되겠죠. 분개장 한번 가볼게요. 분개장 가서 엔터를 쭉 쳐볼게요. 작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1월 2일자 출금전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영수증은 없어도 복리 후생비구나. 회식했네. 용군관단에서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요 입력 안 해놓고 거래처가 이런 채권 채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거 입력 안 해놓으면 실무상은 아니 복리 후생비인데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수증을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무상은 자기 회사 거 자기가 장부하면 이렇게 적요라든지 거래처를 안 쓰더라도 입력을 하기든 하더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게 분개장이에요. 분개장은 제일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장부 중에 딱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이 가장 중요한 장부입니다. 이해되셨죠?